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생태학을 위하여 자케 룰. 원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케 룰, Écologie et politique, Combat Nature, numéro 93, mai 1991. 1991년 5월 꼼바 나튜지 93호. 제목은 생태학과 정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논쟁이 아니다. 외려 더 심화시켜야 할 논쟁이다. 본문에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졌던 논쟁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비교 가능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정도에 그치려 한다. 1890년에서 1906년 사이에 아나르코 조합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경론이 일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정당 창당이야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아가 의회의 자리까지 점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했다. 사회주의 정당의 창당은 모든 정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주의 방식의 기준과 척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온 사회가 사회주의를 향해 진화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맞서 아나르코 조합주의자들은 급진 혁명 노선을 유지했다. 피선출 의원들이 주도하는 개혁으로는 결코 사회주의 사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며 도박과 투표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성이거나 부르주아 사회 조직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으면 결국 부르주아 사회의 충견으로 활동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의원 주도의 개혁이나 부르주아 사회의 편입이나 모두 피할 수 없는 올가미요 덫이다.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아나르코 조합주의자들의 견해가 옳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열렬한 사회주의자나 조합주의자였다. 그러나 의원과 장관에 선출된 이후에는 부르주아 사회를 가장 열렬히 옹호하는 자들로 바뀌었다. 물론 이들은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한 몇몇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제도화된 사회, 즉 사회 법안과 사회 보장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주아 사회로 남았고 오히려 그 사회를 강화하고 말았다. 1. 냉정하게 말하겠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현실 정치 체제에 들어간 생태주의자들은 기술 사회를 강화하며 현대인을 기술 노예가 되라 더욱 압박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독일 녹색당의 비약적인 성공을 거론할지 모른다. 하지만 도대체 뭐가 성공이란 말인가? 독일 녹색당이 공해를 감소시켰는가? 라인강은 여전히 유럽에서 오염도가 높은 강이다. 독일 녹색당이 유해성 산업 독극물을 줄였는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제거에 열을 올리는 폐기물, 쓰레기도 마찬가지다. 과연 독일 녹색당이 폐기물과 쓰레기를 줄였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독일 녹색당은 무한 성장의 과정이나 기술 및 금융 권력에 대한 열의를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온 일이지 않는가?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파도 좌파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는 정당, 기존 정당과 다른 정당이 여기 있으니 어린애처럼 거리에서 이구동성 구호를 외칠 필요도 없고 뭐에 홀린 듯이 열광하지도 않고 점잖하게 행동하면 그만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정당, 즉 녹색당으로 과연 체제에 무엇을 가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 사회에서 정치 권력에 가담하는 일은 경제에게 우선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두 번째 자리를 기술에게 내줘야 한다. 감히 그 누가 절제와 검약의 경제를 제한할 수 있겠는가? 현실 정치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불가피한 선택지만 존재할 뿐이다. 바로 성장이다. 실질적인 대외무역 수지를 따져야 하고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결국에는 생산성 타령을 멈추지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1981년 최초의 사회주의 내각에서 환경부 장관이 당했던 봉변을 기억해야 한다.
불쌍한 우리 장관 알랑 봉바르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관심과 경제적 요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경제는 후순위로 밀려야 한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다. 그는 장관 취임 단 8일 만에 퇴출됐다. 봉바르가 장관으로서 남긴 말은 저것이 전부였다. 정치 생태학은 여론의 일부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록에 불과했다. 또 우리는 지스카르 대통령이 회람서신에서 선언했던 대체할 나무를 다시 심지 않을 생각이면 전국 어디에서도 나무를 베지 마시오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개발 및 부서별 장비 관리 해당 부문 관계자들은 이 서신을 비웃었다. 이러한 정치 참여의 조건들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겠는가? 최상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신설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경제 이익과 관계된다면 볼 것도 없이 쓸려버릴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이러한 보호구역을 휴가철, 여행, 제2별장을 위한 장소로 바꿔놓고 농촌을 지키자 하고 떠드는 모순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농촌을 정치에 끌어들였는데 마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갖고 거짓말을 했듯이 정치 생태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농촌을 갖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2.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한다. 생태학이라는 단어는 너무 진부해졌고 대중들이 거듭 환기하기는커녕 연기처럼 뿌연 그림이 되고 말았다. 소멸 위기에 있는 가련한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자는 선량한 심성에 호소하거나 파국을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산하거나 범인을 색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필자는 생태주의자들이 무엇보다 견고한 사상과 행동,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학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또 필자는 생태주의자들이 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문제 제기에 나서기를 간곡히 바란다. 필자는 본문을 누군가의 이목을 끌 요량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지면을 통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싶을 뿐이다. 독성 폐기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와 같은 방법을 따지는 문제에 천착하지도 않으려 한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묻겠다. 어떤 제품이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가? 큰 위험 요소를 내포한 이 제품들이 과연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제품들인가? 다시 말해 확보된 상품의 가치, 효용성, 수요, 새롭게 생성된 위험의 심각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봐야 한다. 또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 실험자를 만들 것이다, 무역 수지 적자를 유발할 것이다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왈가왈부, 평가 작업도 근본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이런 질문들은 하나같이 가짜다. 3. 도시화야말로 걸림돌이다. 사회와 인간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교리가 하나 있다. 인구 과밀과 농촌 사막화가 그 대표 사례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총체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생태 문제와 경제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유순한 환경주의처럼 도시화 때문에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들만 규탄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도시화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문제의 원흉이었던 도시화 자체를 질기게 걸고 넘어져야 한다. 국도 전역에 인구를 분산하는 일종의 정비 작업이 필요하며 가래토처럼 부풀어 오른 도시의 주거 밀집 구역을 해체해야 한다. 물론 권위주의적 기준에 의존해 실행할 사안은 아니다. 여러분이 농민의 생활을 지금보다 더 매력적이고 균형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도시 지역의 서비스보다 더 나은 보건, 사회, 학교, 의사소통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 확보할 수 있다면 대단위 주택의 관점에서 농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주거지를 보장할 수 있다면 돈벌이도 되면서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배터리 사용으로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는 목축업이나 사료용 채소 재배가 아닌 농촌 고유의 질 좋은 생산활동을 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고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농민에게 일반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면 끝없이 빚만 늘리는 기술 과잉 장비를 탈피할 수 있다면 필자는 유명한 이촌향도 현상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고 실업자들의 귀촌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필자가 제시한 이 기획을 두고 많은 이들이 불가능해! 라고 외칠 게 뻔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1950년에 인류가 달에 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가? 불가역적이고 회귀 불가능해 보였던 사회의 흐름들도 얼마든지 퇴행적일 수 있다. 스탈린 공산주의가 이를 입증한다. 오늘날 도시로 몰리는 인구 이동을 뒤집어 농촌으로의 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자는 계획이 과연 불가능해 보이는가? 차라리 1960년대의 스탈린 공산주의와 같은 방식의 역사운동을 생각하는 것이 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가능성, 불가능성 여부보다 우리의 방향성을 문제 삼는 일이 시급하다. 기술주의, 산업주의, 자본주의, 노동자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모조리 문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고비용을 이유로 이러한 계획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실업수당, 최저통합수당, 사회수당이라 불리는 다양한 지원금, 무절제하게 줄줄 새는 이른바 문화예산, 파산 기업을 위한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면 농업 생산가치 재평가 정책, 농촌 일자리 마련을 통한 실업 제거 정책, 농촌 사회, 교육시설 구축 정책은 고비용 정책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필자가 본문에 제시한 내용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생태주의 학설이 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사례, 단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